안녕하세요. 자, 시즌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표지 되게 예쁘죠? 이번 거는 봄이야, 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안 바꿨어, 작년 표지랑. 자, 이번 주부터 선물이 있는데 7페이지를 펴라. 자, 6주 동안 0706 평가원, 0709 평가원, 2008 수능. 요게 이제 90점 1등급이니까 어렵지. 그 다음에 0806 어렵고 0809도 2009 수능 92점 1등급. 자, 이거 참고. 작년에는 이거를 수능 직전에 33주, 34주, 35주 차 될 때 만들어줬던 거야, 이게. 그리고 수능장에 갔더니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유사한 게 미적 무관심성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A형의 A, B 공통이고 A형에 나왔던 동영상 압축 기술 그게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 평가원이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마무리 필살기 선물을 줘서 진도를 나가게 한다. 자, 이번 주에 7페이지 위에 80분 거기는 45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화법을 듣기 방송을 화법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것도 그냥 풀어. 80분 50문제야 이때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야. 넘겨. 15번까지 장문 문법이 아니라 12번까지. 12번까지 쓰기 문법 어휘 문제죠. 그리고 문학 비문학은 막 섞여 있어. 12쪽가 18번 어렵고요. 제망매가 뭐 매년 EBS에 나오니까 이거는. 얘들아, 근데 19번에서 22번이 은근히 까다롭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위치적 외부성 네모칸 쳐. 제시문에 위치적 외부성을 네모칸 치고 봤더니 요게 2012 수능에 경제 제시문에 외부성이 출제된 적이 있어.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야. 위치적 외부성 저거 2012 경제 제시문 그냥 외부성이다. 자, 그런 거 참고하고 또 넘겨봐.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 거기 14쪽에 23번, 25번 중요해. 소설가 구보셰일이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 25번은 요 문제 형태가 25번 문제 형태가 요거는 그대로 2008 수능 47번 최일남의 흐르는 북으로 연결된 문제야.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가고 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요 형태로 1209 평가원의 김동리의 역마에서 요런 문제를 냈다고. 요걸 모방해서.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이 9월 평가원 이분이 출제하러 들어가면 또 박태원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주목했던 적이 있는데 2013년에 그래서 천변풍경이 나왔다고. 1209 평가원의 김동리 역마에 요런 문제가 있어. 작년에 그 임경업전 전기수 문제가 나왔다고. 작년에 임경업전. 그래서 숙향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진짜 나오더라고. 그래서 평가원을 잘 뒤져보면 어쨌거나 이게 추측이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32번 가자. 요 문제도 잘 기억해야 될 게 작년에 32번은 1409 A형 때 최고 난도가 무진기행 안개에서 나왔던 의상과 소품이야. 저거 위에다가 1409 A형 37번 가장 어려웠어. 별표 1인데 2번 선택지 봐. 한영덕과 강노인의 의상은 깔끔한 모시적 쌈으로. 요게 의상 문제야. 그러니까 쪼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가원이나 08 수능 사시남전기가 또 아주 어려웠어요. 요 문제가. 그렇게 응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좋은 자료는 역대 수능 평가원 자료들이야. 동료 교수들이 냈던 거를 심화해서 출제하니까. 뒤에 39번도 근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려워. 그런데 문제 좋아. 41번 볼까? 요게 조부살이잖아. 요게 고전문법이지. 근데 어때? 그때는 A형 B형 상관없이 다 했던 거라고. 이런 게. 넘겨. 다음 20쪽 봐. 여기 임진록이 어려웠어요. 처음 나왔는데 임진록도 지금 2번 출제됐고 45, 46은 진짜 어려워. 그런데 선생님이 주목하는 작품은 보기에 있는 최척전이야, 얘들아. 소대성전이 이런 식으로 2번 나왔거든. 소대성전이 2010년 6월 낙성비룡하고
그리고 조웅전하고 비교했었어. 소대성전이. 근데 여기는 지금 최척전하고 비교한 거잖아. 임진록을. 최척전하고 비교한 것도 이런 식으로 있어. 2번 정도. 그리고 EBS 교재에 매년 나오는 추세고. 그래서 올해는 최척전도 좀 눈여겨봐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별표를 쳐놔. 다음 47에서 50번이 그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으로 연결되는 예술 철학 파트야.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다. 최척전은 인터넷 수능 AB 공통으로 있어요. 올해. 인터넷 수능 AB 공통이야.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유충렬전이 고전소설에서 AB 공통 5문제 11점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AB 공통으로 나올 게 뭐 현대소설일 수도 있고 고전소설일 수도 있으니까 유충렬전이 AB 공통이었거든. 그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줘야겠다. 23쪽 가보자. 49번 문제는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고 49번 23쪽에 1등급이 84로 나오지. 진짜 어려운 거야. 6월은 원래 이렇게 어려웠었어. 그래서 애들이 야 수준 높은 문제에서 공부를 해갖고 9월에 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본 거야. 수능 때는 더 실력이 좋아진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6월이 가장 1등급 컷이 낮고 84, 예를 들어서 9월에 88, 그러면 수능 가면 92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다만 미안하지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요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요거는 무료 해설 강의가 없다. 쌤 이때 강남 대성학원에 있었을 때야. 혹시 모르겠다. 대성마이백이나 이쪽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봤으니 요건 해설 강의가 없어. 메가스터디에는 쌤이 메가로 이적한 2010년 6월부터 있어. 2010년 3월 교육청부터. 그래서 요거는 미안하지만 해설 강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23쪽부터 자세한 해설지를 참고하되 저 뒤에 마무리 필살기 자료를 넣어줬어. 그래서 틀린 거 애매한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면 질문을 해라. 알겠지? 요거는 무료 해설 강의가 없어. 요거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해줘야 돼. 이거 중요하잖아. 이거 작년 수능 때 도움이 됐고 이때 문제 좋아. 자 31쪽 가자. 빨리빨리 따라와. 수능용어 어휘에 반영 왼쪽에 반영 반전 반추 반향 발문 발상 체크 다 못했으면 전부 다 해. 오른쪽에 발현 나왔네. 발현 체크. 그 현자가 드러낼 현자야. 밖으로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래서 현 적어봐. 현현이 1503 교육청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1번 선택지가 입증 논증 2번 선택지가 현현이야. 현현. 여기 발현하고 유사해. 발호 저 밑에 방관적 방안 방종 체크 넘겨. 32쪽 왼쪽 배경 배척 배치 배타 범주 체크. 오른쪽 벽창호 변용 변조 병렬 체크. 33쪽 가자. 한자 성어 쭉 공부하다가 비분관계 체크해. 물론 뭐 불효불급 불철주야 불치함은 불편부당 붕당 비분관계. 비분관계는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복받치다인데 의로움이야. 의로움. 의로운이라고 관련돼. 김희동 입선언서 선상탄 민홍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 공사공구에. 비니무원 체크 누앙사의 주제다. 사고무친 사궁지수는 늙은 호라비 산홍공상 사면초가 다 공부하세요. 넘겨. 사면춘풍 사상누각 저 밑에 사이비 사족 사필규정 잘 봐봐. 사필규정. 사필규정은 만사는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다 바른 길로 돌아가다인데 사필규정을 필기를 다시 해. 정의는 승리한다. 이렇게 꼭 좀 적어줘. 바른 길로 돌아가니까 정의는 승리한다 쪽으로 암기해야 공부해도야 안 틀리고 헷갈리지 않아. 사필규정을 꼭 이렇게 적어놔.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산자 수명. 자 오른쪽 35페이지 풀도록 한다. 됐지? 다음 36쪽. 솔직히 지난주 12주차 거 복습한 사람 손 들어봐. 나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의 다 했네 지금은. 그날 당일날 그 주에 복습하고 이번 주에 가서 한 번 더 가볍게 복습하고. 복습할 때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또 볼 기회 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알고 가도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또 까먹으니까. 38쪽에 해설지를 보충해 놨어. 자 20번 별표 쳐봐. 너희들이 그 본용언 보조용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준 현장 해설지보다 요게 더 보완을 해놨으니까 찰봐. 이거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이 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는 다 알 테고 20번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는데 12주차 20번 문제 관련이야. 본용언은 보조용언 앞에 놓여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이고 보조용언은 다른 용언들의 뒤에 기대어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이다. 꽃이 별로 예쁘지 아니하다. 예쁘다 본용언, 아니하다 보조용언이야.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연결 방법은 악의지고 어계지고야. 보조적 연결 의미가 악의지고 어계지고가 있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 방법은 빨갛게 밑줄. 본용언은 문장 중에서 제거하면 그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나 보조용언은 그것을 제거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고향에 가고 싶다 이랬을 때 고향에 싶다 말이 안 돼. 근데 고향에 가다 이건 됩니다. 그래서 싶다가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에 갈래. 보조용언은 그 품사를 구분하여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누는데 구별 방법은 일반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과 일치한다. 즉 보조형용사는 는다 니은다의 의미를 취하지 못합니다. 자, 나도 고향에 가고 싶는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 할 때 가고는 동사지. 근데 싶다는 싶는다가 안 되니까 보조형용사인 거야. 거기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에 싶다가 보조형용사. 적어둔다 적어두다 되니까 보조동사가 둔다다. 자, 5번 별표.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래서 기역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을 허용하니까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린다, 깨뜨려버렸다, 옳듯하다 붙여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깨뜨려서 버렸다 그러면 띄었어야 돼. 왜? 찢어버렸다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데 찢어서 버렸다, 깨뜨려서 버렸다 휴지통에. 그래서 본동사라고 했고, 다만 이걸 조심해야 돼. 다만 자 찰봐. 지금 빨갛게 밑줄 그어.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도 놀아 나는구나야. 놀아 나는구나를 붙여도 되는데 놀아만 나는구나 만자 동그라미 밑에 칸에 있어.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고 읽어보다 붙여도 되는데 읽어도 보고 보조사가 붙었어. 또 하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자, 두 번째 합성동사는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비다 들다 합성동사야. 덤비다 들다. 그래서 덤비어 들다가 합성동사니까 보아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한번 시도해봐라 이런 뜻인데 덤벼들어 보아라를 다 붙이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때는 띄었어야 한다. 또 하나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뜯어내리다야 합성동사지. 떠내려가 밑줄 덤벼들어 밑줄. 그래서 이렇게 합성동사인 경우는 보조용어를 띄었어야 돼. 또 하나 중간에도 조사가 들어간다. 중간에도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 쓴다. 보세요. 그가 올 듯하다 붙여도 돼. 듯하다 듯하다를 붙여도 되는데 올 듯도 하다 도 동그라미 보조사가 나왔어. 또 잘난 체한다 체한다 붙여도 돼. 근데 잘난 체를 한다 띄어야 된다고. 세 가지 경우 알겠지?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이거나 뒤에 중간에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었습니다. 자, 요거 별표 쳐놔. 오늘 보조용어 본용어 요거 틀리지 않도록 해. 또 나올 때가 됐으니까 별표 쳐도. 다음 39쪽에 선물을 줬어. 0706 평가원 마무리 필살기 자료를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고 틀린 거 어려운 거 애매한 거는 이거 지금 지저분하게 필기되어 있다고 해서 싫어하면 안 돼.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니야. 필기 진짜 잘한 거야. 3일 이상 걸려서 만든 거야. 어마어마한 자료인데 이제 수능 때 머릿속에서 이런 게 그려지면 돼. 그럼 100점 나온다고. 전 과목 마무리 필살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국어부터 제대로 한다. 다음 55쪽에다도 선물을 하나 넣어놨는데 예체능 학생들이 여기 전나윤 학생처럼 서울대 서양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조형예술과 홍익대 회화과 가면 대단한 성공이야.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인강하고 대치동에서 현강으로도 이렇게 쭉 따라왔는데 이 학생의 언니가 이제 대성학원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찾아왔는데 얘가 그 미술 탐구 능력, 그 화가로서의 자질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 물론 이게 이제 공부 방법 위주로 넣어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메가스터디에서 주는 목표 달성 장학금. 그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야. 그 목표 달성 장학금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자기의 목표를 3가지 정도를 적어. 그리고 하나라도 목표를 이루면 그걸로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 자격에 맞게 글을 쓰면 돼. 글을 잘 쓰면 된다고. 그래서 잘된 글이야, 이 글은. 그래서 참고하고 예체능 학생들은 꼭 올해도 이제 홍익대 시각 디자인 이런 데 간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간 경우더라고. 그런 경우가 홍익대. 자, 그런 학생들이 뒤늦게 이제 연락을 해오고 그러던데, 어쨌거나 마무리 필살기 자료랑 공부하기 싫을 때 좀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가자. 이제 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경제제시문이 취약하다. 요거 2005년 9월 평가원이라고 했고,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를 좀 읽어도 좋겠다. 근데 그 경제 콘서트는 좀 어려워, 여러분들한테. 경제 콘서트라는 책도 있어. 그 콘서트 관련 책은 과학 콘서트하고 철학 콘서트. 철학 콘서트는 책 좋아. 황광호 선생님이 쓴 책이야. 내가 그 소피의 세계라고 얘기한 적 있지. 철학 콘서트로 정정할게. 요거는 내가 3번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이거. 웅진 지식하우스인가? 이분이 저기 황지우 시인의 동생분이야. 황광호 선생이. 철학 콘서트 이 책 좋아. 그러니까 소피의 세계는 3권짜리야. 그거 말고 1권짜리로 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고 까먹고 있다가 다시 우연히 또 서재에서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 1권으로 소개한 게 훨씬 낫겠다. 자, 과학 콘서트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 그 다음에 철학 콘서트 이걸로 하자. 그 다음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 심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그리고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야. 이건 놀라운 기준이야. 기존의 경제학, 자, 이거는 전제를 이렇게 둔다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자, 인간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기존 경제학의 관점, 전제가 적어도 인간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상식적으로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이게 기존 경제학의 관점이야. 그런데 카네만 등의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인간이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이. 놀랍게도.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야. 자, 봅니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밑줄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화제 제시.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는 세모꼴 2개, 우리의 의사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 자, A라기보다는 B. 자, 따라 읽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자, 크게 따라 읽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크게 안 해. 다시.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저녁 안 먹었나 이 녀석들. 자, 요거 놓친다고. 꼭 놓쳐. 그래서 놓친 학생들이 16번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 다시 적어도 이거 역대 수능평가원 이것도 계속 훈련시킬 거야.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비문학에서 초토화됐다. 이게 가장 많아. 이게
문장 중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비교 대조, 대조야 대조. 자,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세모꼴 2개.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직관, 충동 별표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 합리적으로 결정돼서 나오는 것, 합리성. 요게 16번에 4번에 있는 이자율인 거야. 이자율. 이자율은 합리적인 거지. 받을 이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거 직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94 2차 수능 때야 경제학의 성격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경제학의 성격은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자, 인간 감정. 인간은 이제 이성이지. 요거는 이성. 인간 감정도 중요하다. 이게 동물군성이야. 수능에도 먼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 그 16번은 좀 많이 틀렸는데 94 2차 수능 문제다. 사실은. 그거하고 관련이 돼. 동물군성, 인간 감정, 16번에 4 동물적 본능이라고 나와. 그리고 주관적 추론.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지. 주관적 추론. 그러니까 감과 느낌으로 국어를 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있어. 그래서 오늘 그 13주차에서 가장 어려운 4번 문제를 3번으로 간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3번으로 간 친구들이 감과 느낌에 근거해서 풀었고 4번으로 간 친구들은 그래도 문맥 맥락 속에서 파악을 했을 것이다. 94 2차 수능이야. 뭐 참고로 적어나 나중에 만날지도 모르니까 43번 문제다. 경제학의 성격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합리성을 전제하지만 동물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돼. 동물근성이란 인간은 쉽게 감정적이 된다고. 쉽사리 감정적이 되면 충동에 좌우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다시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억이 비어있고 영어에서도 빈칸 추론이 어렵죠. 빈칸 추론이.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경구, 교훈적인 말 이 뜻이야. 경고가 아니다. 경구야. 경구, 교훈적인 말. 경고가 아니라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 자, 꺽쇠가로 합리성을 전제로 한 기존 경제학의 관점. 기존 경제학의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거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서 기존 경제학의 관점은 인간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들이 심리학자야. 오히려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직이 가장 잘 되는 학과가 심리학과라고. 어디든 심리학과는 다 쓰임새가 있어. 여기저기에. 자,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 두 번째 문제 가서 보면 1번 투자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다. 자,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다. 이건 전혀 관련 없는 말이고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직관은 많은 것을 합니다. 끊어.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아. 그런데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 X. 직관의 한계야.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어. 직관의 한계. 그래서 요게 답이 안 된다. 지금 합리성보다는 뭐야? 때로는 직관과 충동에 좌우된다. 요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4번으로 가야 돼.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자, 보다에다 세모꼴 딱 쳐. 이렇게 치는 습관이 있어야 답이 보여.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합리적인 거야. 합리성을 나타내. 이자율보다는 뭐다? 기업가들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동물적 본능 별표 쳐. 3번으로 간 녀석이 극히 일부 있는데 이걸 경고로 읽어서 3번으로 갈 때도 있어. 경구야. 경구. 교훈되는 말. 경고가 아니고. 5번 과학의 장점은 우리의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 자, 앞에 거하고 충돌이 있죠. 자,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으로 가. 대다수가. 그런데 2번이 답이냐 4번이 답이냐 할 때 미묘하게 따질 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 거기서 X를 해줘야 돼. 알겠지? 기업 투자는 합리성보다 직관이나 충동에 좌우된다 중에서 케인스가 남긴 유명한 경구가 요거야. 케인스의 말이야 이게.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말로 회자되다. 회자되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인데 칭찬의 뜻입니다. 회자는 회 먹는 회야. 자는 구운 고기. 구운 고기.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게 회자야. 회자. 회와 회를 먹잖아 우리. 회덮밥. 회. 구운 고기 잡자야. 그래서 칭찬의 뜻이야. 그래서 이 이문단은 케인스 이론의 한계야.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3문단 그런데 세목골 치고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주관적 추론 별표.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도 자 A라기보다는 B야 계속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인상, 첫인상,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 별표 편리한 것이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 세목골 한쪽으로 치우치다야. 편향, 편견, 편협, 편파적, 편식, 편애 치우칠 편자야.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심각한 오류 세목골. 자 가볍게 풀어야 될 게 이제 세 번째 문제. 17번 아주 쉬워. 니은의 구체적 사례. 1.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5번 연달아 나왔을 때 끊어. 앞면이야.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답이 돼. 1번도. 자 그런데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 유명한 확률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야. 이게. 얘들아 독립사건이야. 동전 던지기는. 앞면 아니면 뒷면 2분의 1이죠 항상. 그래서 확률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라고 적어.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거야. 2분의 1이야 무조건. 독립사건이라고 딱 적어줘야 돼. 확률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고 만약에 1번에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답이 될 수 있어. 2번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매체의 빗줄 더 자주 언급되죠. 뉴스에 나와 교통 안전운행합시다. 떠올리기 쉽죠.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1명 내지 2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명 내지 2명. 근데 200명 정도 죽어. 자살이 많고 그 다음에 암으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 200여 명 죽는데 한두 명이야 교통사고는. 그중에 이제 위암이 가장 많지 한국인한테는. 그래서 7, 8명이 넘어.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니야. 그러나 대충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래. 그래서 한두 명 죽느냐 뭐 7, 8명 죽느냐.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 니은대로 갔어. 얘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답이야 2번이. 3번 50달러와 25달러를 나누어 받는 것보다 받을 때는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죠.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 100달러를 내고 2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받을 때는 한꺼번에 받는 게 좋고 줄 때는 나누어서. 카드사가 번창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카드야. 3번 1, 2, 3, 4, 5, 6, 7, 8을 곱했다.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해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 1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근데 8765, 4321 쓴 경우 2250. 그런데 정답은 무려 4320. 자 앞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좀 심리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친 거야. 1부터 시작하니까 낮은 거라고 생각한 거고 8부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세다 높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5번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 30%나 할인받죠. 그러면 15달러니까 30%나 할인을 받으니까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4% 할인밖에 안 돼. 4% 할인이야.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30% 할인 엄청 할인 많이 하는 것 같고 4% 할인 4개 이러니까. 자, 그래서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 자, 답을 2번으로 해주고 거기 다시 제시문의 3문단에 편향.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 한자어휘가 어려우니까. 요건 한자로 이렇게 좀 써줘. 이게 이제 치우칠 편자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편자는 편견, 편애, 편식, 편협, 편파적. 근데 요게 2012년에 다시 나와. 또 출제가 됐으니까 꼭 알아둬. 2012 수능의 한자어휘로 편향. 치중이 아니라 편향으로 가야 되는 게 나온다고. 저거나 편견, 편협, 편향, 편애, 편식, 편파적이야. 그런데 이게 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요게 두루 편자야. 이게 똑같은 편제야. 근데 정반대 뜻이지. 요건 96 수능에 2012 수능에 어휘 문제로 다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왼쪽 건. 오른쪽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똑같은 편제야, 편제. 자, 편력, 나의 편력. 우리나라 여행기, 뭐 나의 편력 할 때 두루 편자야. 그러니까 두루 퍼져 있는 거야. 오른쪽 건. 왼쪽에는 치우쳐 있는 거고. 근데 요게 더 많이 쓰이지. 쓰인 건. 편향, 편견, 편애, 편식, 편협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알아둘 것. 그리고 한자로 써놔. 정반대 뜻이 돼버리니까. 저런 게 골치 아픈 거야. 한자어휘. 자, 마지막 3문단 가보자. 3문단.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확률인지 심리학자들이야.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결정 사이에 비출 비일관성에 관한 연구야. 이득 동그라미 손실 세모꼴.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18번의 그 1번 선택지를 여기서 끌고 가야 돼.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강원도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가 있는데 외제 자동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래. 거기가 외제 자동차를. 쌤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막 외제차를 끌고 돈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를 해서 다 잃어. 그러면 또 뭔가 담보물을 맡기고 또 그것도 잃어. 그러면 그냥 시간 잘 보내고 놀았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헐값에 넘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집에는 걸어와. 정선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외제차를 빨리빨리 넘겨서 그러니까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의 92%가 여기 보니까 도박 성향이 있어요. 오랜 실험 결과.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경제학 세모꼴, 그동안 잘못됐다는 거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 여기다가 적어도 1203 교육청에 요 영향을 받은 아주 좋은 경제 문제가 있어. 확률인지 심리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에서 이 심리학 관련, 그리고 가정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은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 여기에 4748 4950 마지막 제시문이야.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찍어버렸는데 참고로 써도 여유가 되면 요거 출력해서 풀어봐도 돼. 한 장만 출력하면 돼. 한 장만.
15페이지 16페이지만. 언제 선생님이 시험을 볼게. 그냥 언제 한번 보자. 알겠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 1번 첫 번째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도 이 녀석들이 일치 문제인데 1.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케인스. 고쳐. 이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카네만. 바꿔. 3. 확률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자 오류를 시정했다 X에 지적했다라고만 나와. 3분단에 지적을 한 거지. 시정했다 X. 4. 확률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밑줄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맞습니다. 4번 답. 그게 3문단의 첫째 줄에도 있고 5문단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들이 받은 거야. 5.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기존의 경제학 X. 카네만 등의 확률인지 심리학자들. 1번 답 4로 하자. 됐어? 자, 15번 답 4, 16번 답 4, 17번 답 2. 자, 18번.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18번을 빨리 정리하면 이렇다. 근데 어떤 반에 가서 조사를 해도 다 똑같이 나와. 다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자, 먼저 얘들아, 이익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일 때, 손실은 이익보다는 언제나 크게 보이기 마련이다. 이익일 경우에 자, 너희들의 앉은 자리에서 그냥 100%의 가능성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건 결과값, 기대값이 100%니까 위험은 제로가 되는 거야. 100% 확실한 거야. 근데 400만 원에 도전하시오. 다만 400만 원은 80%의 가능성이야. 그래서 20%는 하나도 못 받아. 그래서 이게 위험인 거야. 위험 20%. 80%. 자, 조용히 손들어. 그냥 안전빵으로 2번 가야겠다. 손들어봐. 2번. 아니다. 나는 400만 원에 도전하겠다. 손들어. 그러니까 1번이 적어 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84, 32, 320만 원이야. 이게 320만 원. 근데 대부분 요리 간다고. 이익을 볼 때는 그냥 위험을 기피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을 기피해야 되잖아.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 번째 경우 손해볼 때야.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자, 네 번째 경우는 자, 앉은 자리에서 300만 원이 사라져. 얘들아, 이건 100%야. 자, 근데 400만 원이 사라져.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을 싫어할 것 같지만 요게 80%에만 그렇고 20%는 빵원이야. 근데 나는 운이 좋거든. 굉장히 항상 운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 봐. 에이, 그냥 300만 원 잃어야겠다. 아니다. 나는 20%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빵원에 도전해야겠다. 자, 결정했어? 3번 손들어. 3번으로 가야겠다. 이 문제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생각, 평소. 4번 손들어. 4번. 여기서 1번, 4번 손든 사람 손들어. 1번, 4번. 1번, 4번으로 간 하나, 둘. 그러니까 극히 적잖아.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4번은 300만 원 잃는 거고 요건 320만 원. 84, 30이니까 이렇게 잃는 거라고.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받을래? 320만 원 받을래? 그러면 월급 320만 원 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그래서 1번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이익일 때. 근데 손해일 땐 전부 다 도박을 선택하잖아. 이거 도박이야. 대부분이 요리 간 거라고. 이건 도박이라고. 그래서 도박 성향이 이 글에 따르면 92%. 요게 80%야. 그래서 2번, 3번으로 가. 대다수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 자, 가자.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답 나와.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 기대값 80%,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 세모꼴, 위험 20%. 요걸 간단히 적어도 돼.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3,000달러를 100%의 가능성으로 이건 기대값 이꼴 결과값 100%, 위험도 제로.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에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대값 3,200달러. 이게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무려 80%가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밑줄 빨갛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거야. 5번 선택지.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값 이 기대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합니다. 자, 결과값 이꼴 기대값 100%, 위험도는 제로고, 자, 기대값이 80%, 그러면 위험도는 20%. 대체 5번을 해결하면 답이 1번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 손실 봐봐.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 무려 92%의 응답자 세모꼴 손실의 기대값이 더 큰 도박 쪽을 선택했다는 거야. 도박.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오히려 선호해. 일관되지 않죠, 분명히. 그래서 1번 고쳐.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 X해. 요거는 여기는 위험을 선호하는 게 아니야. 기대값이 더 높은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320만 원이니까. 근데 위험도가 20%가 있는 거지. 1번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험을 선호하는 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 일단 제시문대로 가면 위험에 대해서 비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런 쪽에 가기 쉽지만 더 정확하게는 저거 보기대로 가자. 기대값이 적은 쪽을 선호하는 것, 즉 더 큰 손실을 선호하는 것, 이것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본다. 기대값이 적은 쪽을 선호한다니까 요거 3번을 선택해, 2번을 선택해. 그지? 2번, 3번이 기대값이 더 적은 거야. 그래서 비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거야. 자, 1번 정리. 기대값이 적은 쪽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2번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밑줄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 맞습니다. 제시문과 일치하죠. 3.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됩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죠. 위험도가 제로인 것. 그 다음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 위험도 제로 100%를 선택하는 것, 확실한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 3, 4는 해결됐지. 5번만 잘 이해하면 1번 답인 거 보여? 수학적 기대값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를 잘 찾아내야 돼. 2, 3, 4, 5를 지울 수 있으면 된다.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18번까지 했는데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고, 여기 문제들 좋아. 이때부터 처음으로 80분으로 바뀌었을 때야. 80분 50문제 쭉. 알겠지? 자, 복습 철저히 해야 1등급은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